안녕하세요. 남은을변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사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스토킹을 하다가 일가족을 살인한 김태현,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고유정, 16개월 된 정인이를 장기간에 걸쳐서 학대해서 죽게 한 장하영, 이렇게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들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다 보니까 사형제 찬성 여론이 좀 높아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얼마 전 미국에서 4년 전에 이미 범인이 사형이 됐는데 뒤늦게 그때 사형당한 그 범인이 진범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나와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41조에는 총 9개의 형벌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1번이 바로 사형. 그래서 우리가 사형을 다른 말로 법정 최고형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24년째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제 앰네스티, 국제사면위원회 인증 실질적 사형 폐지국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5년 임기 중에서 총 3번에 걸쳐가지고 57명, 무려 57명의 사형을 집행했는데 97년 12월 30일 퇴임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23명에 대해서 한 번에 사형을 집행했고 그 이후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모두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빨간색 사형수 이름표만 달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무기징역처럼 오래오래 그냥 깜빵에서 수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죠. 교도관으로 일하시는 분들 경우에 사형수들 때문에 너무 고충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 사람들은 사실 내일이 없잖아요. 24년 동안 사형 집행을 안 했을 뿐이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밀린 사형 한 번에 싹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통제가 안 돼요. 그 안에서 다른 수용자들도 이 사형수들을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교도소에 있을 사람인데 그렇게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유영철, 정남규, 정두영 이런 유명한 연쇄살인마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사형수들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 530 GP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막 총기 난사해가지고 8명을 숨지게 했던 김일병 사건 기억나시죠? 그 김동민. 그리고 강화도 해병대 복무 중에 막 동료들 4명한테 총을 쏴서 숨지게 했던 김민찬. 전역 3개월 앞두고 5명을 살인하고 무장 탈영해가지고 막 강원도 고성을 발칵 뒤집어놨던 임병장, 임도빈. 그리고 최근에는 여자친구한테 데이트 폭력 행사하다가 동아리 회장 쫓겨나니까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가지고 부모를 전부 다 살해해버린 그런 장재진까지. 이 정도가 최근에 사형 판결 확정된 범죄자예요. 듣다 보니까 흉악범들 몇 명 이름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 사람은 왜 없지? 이런 생각 들죠? 김길태, 오원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안인득, 고유정.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 의외로 다 무기징역이에요. 사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 받을 정도면은 얼마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건지 대충 감이 오시겠죠? 2019년 통계 기준 현재 사형수는 총 56명입니다. 이쯤에서 처음 말씀드린 미국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93년도 미국 아칸소주의 잭슨빌에서 26세 여성 데브라 리스가 사망한 채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시체에는 이 목이 졸린 흔적과 나무 방망이로 얻어맞은 상처가 있었는데 근데 이웃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를 봤었다라는 제보를 했고 이 흑인 남성 레델 리가 검거됐어요. 살인에 직접 증거가 없었고 이 레델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2년 뒤인 95년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아무튼 레델 리는 20년 넘게 사형수로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7년 결국 트럼프 행정부 때 사형이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범행에 사용됐던 흉기에서 다른 남성의 DNA가 발견된 거예요. 아직 그 남성이 누군지 확인은 안 됐는데 일단 레델은 아니에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전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레델이 재판을 받은 93년과 지금의 이 유전자 분석 기술이 다르잖아요. 당시 범죄 현장에서 나온 DNA 증거를 이 현대 기술로 검증해보자,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자 했는데 법원은 사용하기 전까지 다시 DNA 검사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해보니까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레델이 아니라고. 사실 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고는 하지만 재판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경찰, 검사, 판사 모두 다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재심에서 무죄 판결 나오는 사건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막 15년, 20년 교도소 생활한 게 너무 억울하겠죠. 국가에서 10억 원, 20억 원 보상은 해주겠지만 그걸 어떻게 그 젊은 날의 세월을 다 보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사형은 그냥 죽어버린 거잖아요. 이 오판의 가능성이 있는데 사형은 되돌릴 수가 없다. 비가역적이다. 저는 이게 사형제 반대의 가장 핵심적인 논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 미국의 레델 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93년도에 잡혀 들어갔으니까 지금까지 사형 집행 안 되고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억울한 옥살이가
2024년이에요. 하지만 사형만 안 했으면은 엄청 오래 걸렸지만 결국은 이 유죄, 무죄를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거였는데 근데 이게 안 된 거죠. 물론 대부분의 사건들은 정말 잘못한 나쁜 놈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단 1%라도 재판에 오류가 있었다면은 정말 아찔한 거잖아요. 뭐 1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그냥 뭐 처벌받는 게 아니라 아예 억울하게 죽어버렸다면은 이건 정말 안 되는 거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면서 김현수 변호사는 사형제 폐지론자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사형제는 존재하지만 실제 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지금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형제는 아직 존재하니까 뭐 범죄 억지 효과 이런 것도 있으면서도 실제로 오판에 따른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저처럼 지금이 좋다고 하는 거는 한 38% 그쯤 됩니다.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사형 왜 안 하냐 라고 하는 게 51% 정도로 절반을 넘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자, 없애자 라는 거는 한 10% 정도? 우리나라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게 과연 위헌인지 아닌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3번째 결정을 내릴 예정이에요. 예전에 2번은 이미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혹시 이번에는 다른 결론이 나올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혹시 뭐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형제와 관련해서는 2003년 영화 데이비드 게이를 추천드리면서 다음에는 더욱 흥미로운 법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